자, 여기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관련된 사료가 여기 있어요. 예. 보충교재 698페이지 삼상회의 결정 내용이 있는데 이 삼상회의 결정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여기 제가 도식도를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조선 합중국 강구와 북조선 소련 강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여기에서 공동위원회를 이제 만드는데 그 공동회에 참석했던 그 국가들은 그 당시 미국, 영국, 소련 이런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런 국가들과 조선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임시정부 구성안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위원회와 함께 신탁통치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논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됐던 건데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네. 그래서 공동위원회하고 조선 민주주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 이전에 공동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얘들이 논의해서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뭐냐면 논의해서 결정했던 것이 이 모스크바 삼상회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탁 통치가 아니에요. 네. 신탁 통치가 아니고 여기가 목적인 거죠. 한국의 독립이 목적인 거야. 네. 그래서 그 한국의 독립을 위한 과정에서 그 당시 뭐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조선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또 뭐냐면 미소 공동회 또 논의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 거야. 그리고 신탁 통치를 할 경우에는 몇 년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신탁 통치는 한국을 독립을 위한 가정의 뭐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디만 부각됐냐면 이 신탁 통치만 부각된 거야. 한국 독립은 부각되지 않고 그 가정과 수단인 신탁 통치만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 신탁 통치를 이제 뭐냐면 그 청탁 여부를 둘러싸고 좌우익 간의 어떤 대립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신탁 통치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그 정의를 보면 아직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유엔이나 성장하지 못해 유엔이나 다른 나라에게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 제도가 신탁 통치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위임 통치 아시죠? 위임 통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신탁 통치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보충자를 그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한번 이제 좀 읽어보시고, 자, 신탁 통치에 대한 좌우익 간의 반응 보죠.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익은 처음에는 반탁을 했어요. 35년 동안 지배받는데 또 무슨 또 강대국의 지배냐. 그렇지만 이제 소련의 권고를 받고 창탁으로 선회를 냈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익들한테 요걸 이제 신탁 통치는 후견이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통치한다보다는 너희들 도와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 삼상회의 주 목적은 신탁 통치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너희들 빨리 독립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빨리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 그 삼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청탁으로 선회를 했다는 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1482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해서 자익들은 총체적 지지를 했다. 우리는 무조건적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결정적인 게 소련의 발표문에는 그 신탁 통치는 말이 없고 대신 후견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뉘앙스를 달리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원본에는 신탁 통치는 말이 있지만 러시아 쪽에 그 러시아로 쓰이던 그 결정문에는 신탁 통치라는 말 대신 후견이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익들이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보니까 신탁 통치도 후에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미스 공동회가 결정할 수 있고 기간도 결정할 수 있죠. 최대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뿐이지 꼭 5년이 아니고 신탁 통치도 나중에 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익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탁 통치 찬성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이제 결성하게 되죠. 약칭에서 민정이 나는데 그때 참여했던 이제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조선공산당, 인민당, 그다음에 남조선 신민당 이런 당들을 결성이 됐다. 예, 그 연합단체를 구성했다는 거.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었어요. 잠깐 오다부도.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선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내용의 담화문이에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지해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익은 좀 다르죠. 우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탁이었어. 예. 반탁. 물론 이제 일본 민족주의 사람들은 송진호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 보니까 그냥 신탁을 좀 해도 괜찮지 않냐. 네. 이런 입장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반탁이었다라는 거죠. 반탁. 그리고 소련이 먼저 신탁 통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죠. 이게 참 오보 때문인데 동아일보 때문에 동아일보 오보 때문에 발생한 거죠. 동아일보에서는 이제 미국 측 통신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그 당시 1945년 12월 27일자 머릿 기사로 그 당시 소련이 38도선 분할을 구실로 신탁 통치를 처음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소련 분위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사실은 미국이 제시했던 거죠. 소련은 먼저 적극적이지 못했고 소련 같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아주 들이대니까 처음에 미국이 한 20년 들이댔거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근데 소련이 5년 이내로 이제 하자. 원래 신탁을 이제 반대했다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입장을 돌아서 5년 이내로 하자. 입장에서 이제 소련이 입장이 받아들인 거야. 자,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왜곡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를 아예 시민 통치하려고 했고 소련은 신탁 통치를 처음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간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인 여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소련이 만약에 그 당시 이제 독립을 시키면 조선을 독립시키면 뭐냐면 여기 분명히 선거를 실시하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친소 정권을 세울 거라고 계산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신탁통치 때려치고 뭐냐면 독립시키자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생각이 좀 계산이 달랐죠. 미국은 지금 독립을 하면 분명히 친소 정권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간을 좀 끌어서 신탁통치 5년을 둬서 약간 이제 친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독립을 시키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예.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좀 달랐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뭐냐 계산기 두들겨 있었던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반공 운동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소련이 그걸 먼저 제시했다니까 반소, 반공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고 또 자익들이 이제 나중에 창탁을 돌아서면서 친소, 친공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요.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상정치회의는 김구가 조직하고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를 이승만이 조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은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를 두 조직을 이제 합쳐가지고 했던 거죠. 미군정은 물론 이제 뭐냐면 반탁하는 세력들 별로 안 좋긴 했지만 일단 얘네들이 이제 반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를 힘을 겹치시키면 있겠죠. 그리고 이걸 더 확대시켜서 남조선 대한민국 국민대표 민주위원회 개편돼요. 자문기구. 예. 그때 이제 한독당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한독당이 이제 뭐냐면 남한 내 유일한 정부는 한반도 내 유일한 정부는 임시정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임종봉대론을 내세웠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임종봉대론 자신이 폐기하는 그런 수순을 받게 되는 거죠.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 돼버린 건데 그때 이제 한독당이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라 한독당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정호 같이 이제 그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은 삼상여의들을 이제 결정하는 지지를 입장하는 보여 선택을 하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한국 독립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창탁이라든지 해가지고 강대국의 입장을 좀 받아들이고 뭐 5년 내에 독립하면 되지 않냐 그런 입장이야.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창탁이. 예.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는 당장 어느 정도 5년 동안에 창택 신탁 통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을 했으면 지금 남북한이 통일된 형태로 독립이 됐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북 분열이 이제 되고 그랬는데 저 하여튼 안타까워요 그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탁 통치 문제도 해갖고 좌우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국내 정치 세력들이 분열된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그때 이제 친일파들이 이제 살아남았죠. 어떤 구도에서 살아남냐 보면 자 앞에서 이제 좌우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반탁, 반소련, 반공 이런 분위기가 우익 측에서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좌익은 찬탁, 친소련, 공산세력, 친공, 좌익이야. 일종의 진영 논리가 형성이 돼. 극자와 극우의 진영 논리가 형성인데 친일파들은 어디에 가담느냐 보니까 여기 쪽에 가담하면 자기들은 숙청당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A쪽에 가담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쪽에 가담을 해. 예, 반탁 세력에.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친일의 경력은 없어지고 갑자기 애국자가 되는 거죠. 애국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민중들 입장일 때는 주로 이제 이 창탁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어요. 민중들 입장일 때 당연히 반탁이지. 왜냐면 35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5년 동안의 강대국의 통치를 받냐. 그래서 이런 이제 반발감 때문에 그 당시 반탁이 민중들이 이제 보편적인 정서였어. 그래서 이런 신탁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 대구도 과정에서 초창기 때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창탁을 내걸기 때문에 지지들이 못 받고 몰려 넘어가는 민족주의자 우익들의 지지로 바뀌어요. 처음에 자익 중심의 여론이 우익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대중들이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가 결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익세의 어떤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론이 바뀌어버린 거야. 여론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좌우익 대립구도를 이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8.15 해방 이후 1주년 3.1절 기념 행사에 우익과 좌익이 따로 뭐냐면 행사를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행사 끝난 다음에 얘네들이 또 나와서 또 패싸움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신탁 통치에 대한 민중대 인식은 신탁 통치의 식민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인식해서 의익주도의 반탁 운동이 호응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과 이제 대중들이 결별을 하고 내서 결별하고 나서 민중들이 이제 의익들로 이제 뭐냐면 의익들을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론의 지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그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익 간의 어떤 정치적의 입장을 좀 적어놨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탁 통치 논쟁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이제 이틀 동안 뭐냐면 하루 동안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요. 앞에서 이제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소 공동회예요. 네. 공동회의를 이제 일단 결정해갖고 조선 정부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 요원을 단체를 선발해서 이들과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일이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위원회에서 그 당시 정부를 구성한 단체를 구성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에 따라서 미소 공동회를 개최했는데 미소 공동회가 이제 뭐냐면 덕수궁에서 개최했어요. 덕수궁. 중요한 건 아닌데 덕수궁에 개최됐고 1차, 2차 했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회의는 1946년 3월 달에, 그다음에 2차 미소공동회의는 1947년 5월 달에, 중간에 1년 동안에 이제 가독에 있었죠.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예. 자, 거기는 1차 미소공동회 내용을 보면 의제는 3상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미소공동회에서 임시정부 구성하는 단체를 뽑아서 임시구성 이 단체들과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를 이제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조선의 정당과 사회단체 협의에 의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어떤 단체를 뽑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에 들어갈 단체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임시정부와 함께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거야. 예?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부터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야. 임시정부에 누굴 참여시킨 거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각각 다른데, 소련의 입장은 반탁을 내세우는 우익정당은 배제해라. 우익과 사회단체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일하게 뭐 자익만 집어넣자 이렇게 한 거죠. 미국은 이제 포괄적으로 뭐냐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냐면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데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반탁을 냈다고 해서 정부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찬탁과 반탁과 상관없이 모든 세력을 주장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익도 같이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우익은 미국 입장은 참여시켜야 친미국가 연결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이 있었다. 이게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03년 기출문제. 그래서 1차 미소 공동회에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을 쓰시오. 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2차 미소 공동회 똑같아요. 미소 공동회도 뒤에 1년 뒤에 개최한 미소 공동회도 요 소련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계속 대입돼 갖고 그냥 끝나버렸어. 요것도 요걸 그대로 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안 되겠다. 이제 모스크바 3상에 때려치고 그 당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을 시켜버렸죠. 유엔에. 그리고 이제 1차 미소 공동회와 2차 미소 공동회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이 주도를 했죠. 네, 여기 뒤에 있는데 미군정은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하면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를 끌어들여서 그 정부를 수입한 다음에 그걸 이제 내세워서 이제 친미 정권을 수입하려고 했던 거야.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과 미군정의 이제 정책 변화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듯이 좌우합작 운동은 이 1차 미소 공동회 끝난 후에와 2차 미소 공동회 시작된 중간사에 있었다. 1년 동안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건도 있었어요. 일단 미군정의 입장은 뭐냐면 요 중간에 이제 1946년에서 1947년 요 중간에 미군정의 입장은 극자와 극우를 배제했다는 거예요. 이때 극자는 누구예요? 조선공산당이죠. 극우는 이제 뭐 이승만 같은 세력들이죠. 이승만, 뭐 한민당 이런 세력들은 배제한다는 거야. 얘네들. 그래서 이때 조선공산당하고 미군정하고 예전에는 좀 그런데도 사이가 유지됐는데 완전히 결렬되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회 결렬된 후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극자와 결별하고 조선공산당 결별되고 정업발언이 일어나요. 이때 정업발언은 이승만이 이제 뭐라고 주냐면 지금 통합된 정부가 구성하기 힘드니까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독 정부 구성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 미군정이 안 좋게 생각해요. 또 이승만이 또 미국에 갖고 이제 하지를 욕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승만이 그 기간 동안 약간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우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중도 좌파, 중도 우파들이 모여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리고 좌우합작 치돈칙을 만들죠. 이때 좌우합작 치돈칙은 극자와 극우를 배제한 채 중도 좌파와 그다음에 중도 우파 간의 의견을 조준한 거야.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좌우합작 치돈칙.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공산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군정하고 결별한 후에 조선공산당 신전술을 발표하면서 미군정을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9월 총파업, 10월 항쟁, 그다음 남노당 결성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미군정은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을 만들죠.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남조선 가도정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게 이제 누굴 참여시키냐면 중도파들 참여시키죠. 근데 중도파를 원래는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류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뭐냐면 누가 들어온 거야? 이 한민당 세력들이 들어온 거야. 여기에. 원래 이제 배제하려 했던 한민당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은 간선위원했던 중도파, 그다음 민선위원으로 들어왔던 한민당 간의 어떤 양자 군영 상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남조선 가도 행정부 이런 것들을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어떤 의결 기구가 아니었어요. 자문기관이었죠. 자문기관. 최종 결정권은 미군청, 그러니까 하지가 가지고 있었고 옆에 의견만 조언해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는 이제 미군정이 입장이 바뀌어졌죠.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소련도 이제 북한 정권을 만들려고 했고 냉전 구조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미군정 남한만의 이제 단독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친미 정권을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와 결렬되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고요. 그때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 이제 북악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한때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만큼 미군정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승만하고 이제 미군정이 짝짝꿍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단독 정부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좀 얘기하고요. 요 1차 미소위원회 결렬과 2차 미소위원회 그 사이에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죠. 1차 미소 공동회가 결렬된 후에 각 정치 세력들 입장을 보면 그 당시 이승만 한민당 극우 세력들은 단독 정부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정업 발언을 하게 되죠. 여기. 그래서 이 정업 발언이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는 무기에 후회된 미소 공동회네. 이때 미소 공동회는 1차 미소 공동회네요. 자, 1차 미소 공동회가 제기된 기세가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가 고대하는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야 됐다. 그래서 이제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김구 같은 경우에는 반탁 운동을 이제 기반으로 좌우합작과 남북 통일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하고 원래 김구가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 사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김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임시정부 침체기 때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김구한테 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귀국한 후에도 김구가 이제 이승만을 깍듯이 모셨죠. 형님 형님 하면서.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런 이제 뭐냐면 이제 단독 정부 구상 문제 등등 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구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구성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데 보니까 김구도 이승만처럼 단독 정부 구성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승만의 입장을 지지해줬다. 처음에는. 근데 김구가 이제 나중에 이승만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남북 통일 좌우합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사이가 벌어진 거는 송지훈을 암살했다. 김구가.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 별로 안 좋아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설 얘기해드린 거예요. 보통 교과서 관점에서 얘기해드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는 임용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교과서 관점을 따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익 같은 경우 삼상의 지지를 통한 통일정부 구성, 좌우합작 반대 같은 것들을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중도파들은 좌우합작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중도파가 김규식과 여운형이죠. 그래서 김규식은 중도
우파, 영운형은 중도 좌파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군정이 지지해줬죠. 나중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친미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 자, 그럼 좌우합작 운동을 볼게요. 배경을 보면 중도적 정치 세력들의 형성, 우익 세력들이 남한 단독 정부 수의 반발, 미군정이 이제 그 지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해서 나타나게 되고, 목적은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국 구성이에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설치되고요. 중도 우파 좌파로 구성된 김규식, 안재홍, 영운형 등이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좌우합작 신원칙을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 친원칙을 공포하는 과정에서 이 좌익측과 우익측의 의견 대립입니다. 좌익측은 이제 이때는 중도 좌파고, 얘도 중도 우파죠. 그러니까 중도 좌파였던 애들이 5원칙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우익측 8원칙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대립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대립되냐? 신탁통치, 토지개혁, 반민족 행위자 처벌, 미군적 입법기구 인식. 아까 이제 남조선 가도 입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돼서 좌우합작 신원칙이 공포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입장 차이, 좌익과 우익 간의 입장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했던 것이 좌우합작 신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논쟁이 됐던 요 내용도 있죠. 신탁통치, 뭐 터지개혁, 반민족 행위자 처벌 문제, 미군적인 입법기구 인식, 그 의견 차이는 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 자익의 5원칙과 중도 자익의 5원칙과 중도 우익의 8원칙을 이제 차이를 이제 좀 설명했는데, 이게 토지개혁 이런 것들, 친일파 처리, 미군정 입법기구 인식 여기 있어요. 자, 자익들은 토지개혁을 북한식으로 하자, 무상물수, 무상분배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죠. 우익 측은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건 당연히 반대하지. 토지개혁을 하더라도 유상몰수 유상분배하자. 사유재산을 함부로 몰수할 수 있냐. 대가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 신탁통치와 삼상의 그 결정 문제를 보면 여기 총체적 지지야. 삼상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우익들은 보니까 임시정부까지는 뭐 지지해 줄 수 있어. 근데 신탁통치 문제는 지지 안 하죠. 그래서 부분적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정부는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뭐냐면 신탁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신탁을 반대하겠다는 거지. 반탁 입장이고요. 그다음 친일파 처리는 여기 문제 보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 반동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 여기에 배제란 말이 있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생계형 친이 아니라 주로 이제 중요한 친인 아주 뭐냐면 친일파 거두들만 이제 처리하자. 근데 이때 처리는 배제하고 나중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자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비슷한 입장이야. 예. 그래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징치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에 특별법정을 만들어서 하자. 근데 요거나 똑같아요, 입장은. 예. 근데 왜 이걸 대립으로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배제는 그 여운형식으로 처형하자는 게 아니야. 인민재판 정치세력 배제하자는 거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군정의 입법기관 인식은 미군정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그렇지만 이게 우익들 그래도 참여하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네 가지 문제로 이렇게 해서 대립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절충해서 만든 것이 좌우합작 친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문제하고 친일파 처리 문제는 중도적 입장에 있고요. 좌우합작 친원칙은. 그다음에 신탁 문제는 약간 이제 자익측의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입장은
부분적으로 이제 인정해줬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요거는 너네들 이제 수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익 측이 이제 수용했던 거, 우익 측도 이제 이건 주장했고, 근데 신탁은 얘기를 안 했죠. 반탁인지 신탁인지 찬탁인지 얘기를 안 했어. 언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군정의 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은 우익의 의견에 따라서 참여하도록 했죠. 그래서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는 중도적 입장을 각각의 입장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 밑에 좌우합작 취소칙이 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공원형 기출문제 나왔어요. 앞에는 전문 내용이고 요거 밑에부터 보죠. 이렇게. 자,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의 결정에서 남북 간의 통일 좌우 합작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지지를 해주겠다. 자익들의 입장을 좀 들어준 거야. 그때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중도 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운형이잖아요. 여운형의 입장도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여운도 총체적 지지였지만 그 약간 부분적인 지지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그래갖고 이제 그 찬탁과 반탁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삼상위 결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누가 비판하는 박건영이 비판하죠. 박건영 그때 참여하진 않았죠. 극자 세력이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았고 얘가 왜 비판했냐면 아니 이걸 총체적 지지해야지. 신탁 반탁 신탁에 대한 어떤 찬탁 여부와 찬탁 여부를 왜 얘기 안 하냐. 찬탁은 빼먹잖아. 신탁 여부는 찬탁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총체적 지지가 안 됐다. 그래서 부분적 지지가 밖에 안 됐다고 비판했고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에 속기를 요청하는 공동성을 발표할 것. 이것도 자익 측의 의견을 좀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토지개혁에서는 이제 우익과 자익 측의 의견을 좀 반반 섞였어. 그래서 그 몰수를 할 때는 유조건 몰수와 체감 매상하자. 그래서 유조건 몰수라는 건 일정한 조건 토지를 매입한다는 뜻이고 체감 매상은 대지주 토지보다 소지주 토지에 대한 할인가 비율을 낮게 해서 매입하는. 그러니까 이제 매입할 때 시가보다 대지주 토지는 50% 싸게 매입을 하고 소지주 토지는 뭐 20, 30%좀 싸게 매입하는 등 이렇게 하자. 그걸 이제 뭐냐면 토지를 나눠줄 때는 부상으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내용은 앞에 부분은 몰수할 때는 우익대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거고 요거는 자익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힘들어. 왜냐면 이걸 돈을 주고 몰수를 하고 그냥 공짜로 나눠주면 그 차익분은 누가 정부 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징수해서 부담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남한만의 토지가 할 때 남한의 토지가 할 때도 다시 부각이 돼요.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다음 CF와 민족 반역자 처리는 나중에 이제 입법기구를 만든 다음에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입법기구에 있어서 일체 기능과 그 구성 방법의 운영을 합작위원회 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도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입법기구는 이제 누구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야. 요거는 이제 뒤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때 입법기구는 남조선 가도입법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익 측은 좀 반대했지만 우익 측은 그걸 참석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해줬죠. 그래서 나중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만들어서 참여를 했던 거잖아요. 이 자합적위원회가. 그래서 친일파 처리 문제에서도 입법기구 이후에 이제 처리하자 그 문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법기구 할 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때 가서 구성 절차나 이런 것들 인정하자,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입법기구 문제는 우익들이 왜냐면 이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거기에 배제됐던 극자 구구의 입장을 좀 볼게요. 그 당시 김구는 한국독립당은 창성했어요. 100% 만족하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 시급한 문제는 남북 간의 어떤 통합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찬성했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했죠. 말이 이제 조건부 찬성이지만 실제로 반대한 거야.
공산당하고는 뭐냐면 안 된다. 그렇게 있고 한민당하고 조선공산당은 다 반대했죠. 똑같이 말하면 토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유조건 몰수 무상 분배인데 이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 때문에 이제 있고 조선공사는 더 나가서 유상 몰수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아니다 하면서 반대를 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조선공산당이 반대했던 게 뭐냐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해서 총체적 지지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 부분적 지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탁에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 찬탁을 해야 되는데 찬탁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반대를 했던 거야. 그래서 각 정파 간의 입장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때 각 정파 간의 입장은 그 중도 좌파, 중도 우파를 제한 극자 구구 세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미군정이 이제 자화합작 운동의 후원 과정을 보면 앞에서 이제 자화합작 시설 측에서 제일 논쟁이 됐던 게 이런 입법기구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만든 미군정 입법기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하여튼 이건데 미군정은 1946년 12월에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굴 많이 이제 들어가냐면 중도파들 많이 그 개입을 시키죠. 근데 의외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죠. 한민당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돼. 원래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은 그 당시 이제 간선위원과 민선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됐어요. 간선위원은 주로 미군정이 추천한 형태고 50%는 민선위원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건데 간선은 되게 중도파들이 미군정에 추대를 받아 들어가고 들게 되는데 민선위원은 되게 이제 선거를 통해 들어왔는데 한민당 세력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성에서 그 미군정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입법부 역할 한 방면에 행정부 역할을 한 것도 만들었죠. 남조선 가도정부를 만들었어요. 행정부. 그래서 중도 세력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다. 근데 실질적인 입법권이나 행정권은 없고요. 실질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은 미군정 하지가 주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1499번에 보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구성이 나오죠. 간선위원과 민선위원 이렇게 했는데 저 민선위원은 부정선거 말썽을 피우면서 이승만계와 한민당계가 많이 장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좌우합작 운동이 결렬되죠. 예. 그래서 2차 미소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이 운동을 이제 결렬됐는데 그 배경을 보면요. 자, 결렬 배경을 보면 이제 참판탁에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되고 그 당시 학자 운동을 이제 지지했던 정치 세력들의 입지 기반이 되게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 미군정이 단독 정부 방향으로 선회됐고요. 그다음에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미국 외부 정책이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리나 마샬 플랜 같이 시작하면 동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바뀌게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승만 또 외교 활동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중도 좌파를 이끌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런 이유로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2차 미스토 공동회의가 결렬된 직후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할 때 2차 미스토 공동회의를 할 때 끝나고 나서 통일정국 구성 움직임을 계승한 것이 민족자주연맹이야. 비인규식 구성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남북협상에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요거 외워두시고요. 단체 036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좌우합작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요게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 서브노트에 여기 있죠. 결정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반탁 창탁 운동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2차 미소공동회인데 관련된 내용들 있죠. 1차 미소공동회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결렬 직후에 이제 그 미군정의 자익공격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당 간부 최표현이 내려가고 박헌영이 이때 월북을 하게 돼요. 그다음 조선 기간지 공산당 기간지인 해방일부가 정간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조선공산당 신전술이 되고 남노당이 결성된다. 그래서 투쟁노선에서 9월 총파업이나 10월 항쟁 같은 걸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남조선 노동당이 결성이 되고요. 자, 그다음 정업반원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좌우합작 운동해갖고 미군정의 중도파 지원 관련된 내용들 읽어보시고 좌우합작위원회인데 이때 이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참여해갖고 좌익 5원칙, 우익 5원칙을 내고 있고 그 과정의 토지개혁, 신탁 문제와 3당의 결정 지지 여부, 친일파 처리, 미군정이 제안하는 입법기구 인식, 입법기구 참여 여부 이런 것들 대립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절해가지고 그 좌우합작 친원칙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친일파 처리 문제에서 좌익은 이제 그 박헌영은 당장 제거하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밖에서 얘기한 거고 얘는 참여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는 여운형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제하는 처형을 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정치 세력에 배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나름대로 이제 뭐 임시법정이나 특별법정 만들어서 처리하자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박헌영은 이제 조금이라도 친일하면 생계형 친일뿐만 아니라 생계형 친일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일파 거두뿐만 아니라 생계형 친일까지 다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훈형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친일한 사람도 있지 않냐 그 사람들 배제하고 주로 친일파 거두들만 처리하자 그런 입장이었어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좌우합작 친원칙에 대한 반응이 있죠. 이런 것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이제 있었던 남조선 가도입법위원과 남조선 가도정보 이제 중도파를 참여시켰다는 거 간선위원과 민선위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 실패해서 이제 이승만 외교활동이나 냉정체제 형성, 영운형의 암살,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판 형성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자주연맹이 결성이 됐죠. 이거는 2차 미소 공동의 결렬 직후에 만든 거예요. 김규식이 이제 좌우합작을 위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 이제 뭐 남북 협상에도 참여하고 50 단독 선거에도 반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민족 자주연맹을 이어받은 게 통촉이야. 통일 독립 촉진회. 네. 통촉이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해 보면 중도파의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좌우합작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 계승한 게 민족자주연맹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 단독 선거를 여니까 통촉, 줄여서 통일, 그 풀네임은 통일 독립 촉진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1차 미소 공동회 결렬된 후, 2차 결렬된 후, 이거는 50 단독 선거. 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흐름들, 중도파 흐름들의 특징은 뭐냐면 좌우합작의 통일정부를 구성하자 이 입장이야.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이제 있고 나중에 독립 후에 그가 이제 만들어진 후에 나중에 이제 50년대 60년대 뭐와 연결되냐면 얘네들이 혁신개세력들과 연결돼요. 그래서 예전에 혁신개세력들 관련된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죠. 자 있고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인데 미소공동위원회도 이거 똑같은 문제로 이제 다시 싸워요. 어떤 임시정부의 한국의 정당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미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도 비슷하고 결국에는 결렬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스크바 3상의 결정 포기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엔에 이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 당시 소련은 유엔은 미국의 앞잡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안 좋게 생각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부 이제 수익 과정을 좀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지 미국이 이제 3상이 이제 합의 포기해버리고 넘겼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유엔에 이제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총회가 결정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결의가 뭐냐? 신탁 통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을 즉각 독립시킨다. 아, 그다음에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 간 총성을 의견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장을 파견하고 점령군은 가능한 최대 시일 내에 철수했다. 아,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때 그럼 미국이 왜 신탁 통치를 뭐냐 포기했을까? 아, 원래 미국이 신탁 통치를 이제 뭐냐면 주장을 했잖아 처음에. 근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초창기 신탁 통치를 했던 이유,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시간을 벌려고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선거를 실시하면 분명히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고 얘네들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시간을 벌려고 했어. 근데 딱 보니까 남한의 정치 진영을 보니까 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반탁과 찬탁 논리 중에 반탁이 더 민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요 논쟁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의 지지를 이제 민중들이 쳐내된다는 그 지지를 이제 쳐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론 지도가 이제 민족주의, 우익 진영으로 넘어간다고 보니까 아 이참에 선거를 실시하면 분명히 그 우익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 중심으로 해갖고 정부가 형성될 거고 친미 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예. 자, 하여튼 근데 당연히 이제 소련은 반대하죠. 지금 선거 실시하면 얘네들이 불리하죠. 이미 진영이 이제 여론이 완전히 우익 쪽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유엔이 이제 총선거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서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니까 이 한국 임시위원단을 소련이 거부를 해요. 이거 실시하면 북한의 인구 부족 등에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 표면적인 그렇지만 실제로 그때 여론 형성 자체가 자기들 불리했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반대 안 되니까 다시 유엔 소총회를 열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48년 2월 26일 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유엔 소총회를 결의하고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자. 이거 어제 남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한 미국 사령관 하리 중장이 5월 9일 날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남한의 이제 단독 정부가 그 구성하기 위해서 단독 선거를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5월 9일이 아니고 5월 10일 아닌가? 5월 10일 같은데. 자, 단정 수입 반대 운동을 볼게요. 자, 단정 결정이 되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자익과 우익과의 어떤 그 태도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익들은 이제 남한나라의 자익이에요. 임시위원들 활동을 파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 운동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익 세력들의 역량을 가시하기 위해서 단독 선거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남노당 주도의 총파업과 민중투쟁이 있었다. 그다음에 우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규와 김규식들이 중도 우파들이 선거가 불참을 선언하고 그래서 아까 지만 통일 독립 그 촉진회를 아주 통촉을 결성하죠. 남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면서 2.7 구국투쟁 남북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제주도 4.3 사건이죠. 요거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04년도에 나왔고 19년도인가 그때도 나왔죠. 요 관련된 내용이. 자, 요게 이제 왜 일어났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이 있는데 요걸로 좀 할게요. 자, 배경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구구 태요 반대 등인데 그때 이제 경찰이나 서북청년단이 있어. 서북청년단은 그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지주나 이제 기독교 세력들을 탄압을 했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탄압받고 내려와서 그 20대 청년들 중심으로 해갖고 결성된 것이 서북청년단.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냐면 반공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구구 테러를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또 제주도 와서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고
경찰들이 그 당시 이제 좀 약간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47년 3월 1일 날 기념시위 때 3.1절 내내 그때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났고 군정 경찰이 이제 그 당시 미군정이니까 발표로 희생자가 발생돼요. 그래서 단순히 거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민들도 어린애들도 많이 죽고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도 많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주도민의 파업이 일어나고 제주도민과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들 사이에 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요. 그리고 나서 1948년 4월 3일 날 자익세력들을 중심으로 도민대 무장 폭동세력들이 일어나요. 이때 자익세력들은 남로당이죠. 원래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게 커지니까 남로당이 개입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진압을 하게 되고 이때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나중에 미군정을 이어받은 그 남한 정부도 요 뭐냐면 제주도의 폭동들 진압을 하게 되죠. 4.3 사건을.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제주도민들의 많은 희생이 뭐냐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노무현 정권 때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죠. 근데 여기에서 용어에도 좀 볼게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4.3 폭동이다. 그다음에 또 어떤 4.3 봉기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건 약간 보수적 입장에서 나온 거고 봉기는 좀 진보적 입장에서 나온 건데 요 폭동이나 봉기가 이제 주관적 의미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가치 중립적 제주 4.3 사건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답안을 구성할 때 4.3 사건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4.3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때 이제 한 원인이 되었던 서북청년단 예. 요거 좀 외워두셔야죠. 그래갖고 이제 서북청년단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 서북청년단이 나중에 이제 해체되긴 해체돼요. 그래갖고 국군에 편입됐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지금 8사단인가? 8사단 오토기 부대 있죠. 거기에 뭐 기원이 됐던 부대가 뭐 8사 그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데 해골 부대인가? 8사단인가 해골 부대인가 그럴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전에 뭐 서북청년단 다시 부흥한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하여튼 요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여순 순천 사건을 볼게요. 10월 19일 사건. 예, 제 생일인데 10월 19일 예, 북순 생일이 10월 19일이거든요.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예. 자, 하여튼 여순 순천 사건이 20년도인가 20년도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배경과 과정 보면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에게 제주도에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부대들이 이제 자익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대 내 자익색들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정부 수립 등을 내세우면서 무장 공비를 하면서 순식간에 여순 순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승만 정부는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때 막 정부가 수립된 직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이 정권의 안배가 그래갖고 이제 이 정권을 초창기 이제 이 사건이 나니까 이거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순 순천 사건이 이제 진압이 됐어. 그래서 여순 순천 사건이 진압된 후에 이 반란군인과 양민들이 빨치산을 양민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얘네 동조한 세력들이니까 빨치산을 조직하고 유격전을 펼쳤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 빨치산들이 나중에 6.25 전쟁 때 빨치산하고는 맥이 달라요. 6.25 전쟁 직전에 이미 빨치산들은 포멸됐고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지리산 빨치산들은 나중에 이제 형성된 거야.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딱 한 거죠. 자, 이승만 정부의 조치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냐 보면 1948년에
연도 구분해야 되겠죠.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1948년에 이승만 정부의 조치 쓰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군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어요. 자익 세력들의 계를 되게 수정했거든요. 이걸 좀 알려면 요걸 좀 예전부터 좀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 군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 군정에서 만드는 게 국방경비대요. 이 국방경비대를 만들었거든요. 국방경비대는 오늘날 국군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국방경비대를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장교, 하사관 이런 사람들 이제 모집을 했는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 많이 끌어왔냐면 예전에 일본군, 만주군 장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왔어. 그래서 얘네들 장교시켰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도 이때 들어온 거죠. 박정희는 만주군 근무했던 장교였잖아요. 만주군에 있었던 일본군 장교였고 그다음 두 번째 세력은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항일 투쟁을 했던 그 강복군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계열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게 자익 계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자익 계열들이 미군정에 탄압을 받고 이제 숨어들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국방경비대에 들어간 거야. 국방경비대에 들어가면 돈도 주고 그다음에 또 묻진 않았어요. 예전 출신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익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방경비대가 이제 나중에 커져갖고 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 국군이 되죠. 국군이. 근데 이 국군에 이제 이런 세력들이 많이 이제 편입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초창기 때 군부 반란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선 대표적으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만 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그 당시 대구에 있었던 심연대다. 대구 유견대다. 대구에서 유견대가 있었는데 유견대 폭동도 일어났고요. 1948년 12월 달이죠. 그 다음에 또 후전 그 38선을 지켰던 개성 부근에서 지켰던 그 대대장들이 자기 계열의 대대장들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왜냐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부대 전체를 이끌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계열의 이제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승만이 아예 이제 자익들을 수청하자 해갖고 그 자익들을 대규모 수청했대요. 그래서 군대 내에 있는 남노당 계열들을 다 찾아내서 직결 처분시키죠. 그때 이제 뭐냐면 박정희도 걸려들죠. 박정희도 그 당시 이제 남노당에서 후학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박정희도 이제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가 걸려드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제 그때 자기가 살려고 자기 이제 친구들 남노당 그 조직책들 다 풀어가지고 처음에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뭐냐면 그 감면받았고 나중에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이제 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박정희가 이제 풀려나게 되고 박정희가 이때 이제 군복을 벗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군속으로 일을 하게 돼. 근데 6.25 전쟁이 딱 터지니까 박정희가 그 당시 한강을 건너서 부산까지 찾아오게 된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처음에는 이 박정희를 못 믿었다고 해요. 예전에 그 어떤 자빨 경력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못 믿는데 박정희가 그 분명히 북한에 서울에 남아서 북한군에 합력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면 강을 건너서 이제 남한을 오니까 부산 오니까 그 믿을만하다 해서 박정희를 채용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또 승진도 잘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일단 뭐 소장까지 맡게 되죠. 사단장 경위에서 그 당시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제2군수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2군수 사령관으로서 근무를 하게 됐던 거예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있고 그다음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죠. 정치인과 민중운동가를 구속시키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도연맹을 결성해. 이건 1948년이고 이건 1949년에 구분하세요. 기출문제에서 1948년에 이승만 정부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는데 이건 제시켜야겠죠. 49년에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자익운동을 하다가 정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 등을 목적으로 방어한
목적으로 만든 반공단체예요. 그러니까 전항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일제시대 때 이제 있었던 제도인데 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뭐냐면 잡아서 일본 애들이 그 전항을 시켜. 그래서 그 일본 그 청왕에 충성 맹세를 하고 그 자기 표를 만드는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익운동하다가 전향을 해서 우익 인사가 되면 얘네들한테 여러 가지 좀 약간 특혜도 주고 그러죠. 그때 얘네들 모아서 만든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국민보도연맹 만들 때 자익 운동하다 전향한 사람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할당제를 시시해서 일반 사람도 가입을 시켰어요. 여기 가입하면 뭐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사람도 국민보도연맹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얘네들이 자유운동을 하다 보니까 못 믿잖아. 그래서 얘네들 잡아서 대규모 이제 뭐냐면 처형을 시키죠. 이게 이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야. 그래서 6.25 전쟁 때 이제 북한군이 내오니까 이 자익들을 찾아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 찾아서 총결 즉결 집단 학살 시킨 다음에 밑쪽 대구나 부산 쪽으로 철수를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때 자기가 자익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커터에 들어가서 이제 가입했다가 반 강제로 가입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도연맹 학살 사건. 자, 이런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북협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남북협상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 부분이. 그래서 04년 문제하고 19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 통일연구 수립 방향을 돌아서에 따라서 이승만 한민당 중심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바뀌게 되고 유엔으로 이제 넘어감으로써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 남북 협상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이제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김규식과 김규식 민족자주연맹과 김구의 국민의회 비상국민회죠. 이런 사람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해줬어요. 직접 좀 참여하지 않고 제 지지만 했던 거야. 참여는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단독 정부 구성이 각각 되려고 하니까 통합정부 구성되보다 단독 정부 구성을 넘어가려니까 이때 가서 이제 뭐냐면 좌우합작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김규식과 함께 이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죠. 예. 그 과정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보면 자, 먼저 이제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요. 김구가. 김두봉이 이제 예전에 김구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자. 그러니까 김두봉은 김일성한테 그걸 알려주고 김일성이 좋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김두봉이 승인 받고 나서 아니 김구의 편지에 대해서 김일성한테 보여주고 김일성이 승인 받고 나서 김두봉이 이제 북한 정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초빙을 하게 되죠. 남북협상 방안을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서 그 당시 이제 김구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경무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뭐냐면 담을 넘어가지고 몰래 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발표했냐면 남한 단정에 반포한 3천만 동포 의구함을 발표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요 사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3천만 동포의 의구함이라는 성명을 통해 민족 자주국가의 수립을 촉구했다. 예. 그래서 남한 단독 선거는 영구한 남북 분단과 민족 분열을 초래할 것을 비판하면서 민족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 정치 지도의 요인을 개최하기 요구한 서신을 김일성 김두기에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 그 3천만 동포의 의구한 이 내용이 예전에 기출 사료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나와 관련된 서죠. 현실에 있어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도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 분투한 것뿐이다. 제2육신은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 당장에도 재단을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산팔도선을 베고 쓰을지언정 일신의 구체한 안일에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기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남북 협상에 참여했죠. 그러면 이제 김구가 그 당시 이게 잘 되려 잘 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예. 이미 이제 뭐 단독 정부 수용 그 수립 방향으로 나갔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해갖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1차 남북 협상에 참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남북 협상을 그 목적이 이제 남북 간 단일 정부 수립인데 그게 1차 남북 협상과 2차 남북 협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남북 협상할 때 1차 남북 협상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남북 정당의 사회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좌우익을 망라하고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민족주의 대표였고 그다음에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했는데 단계가 이제 있어요. 처음에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있고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있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여기 보면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전 조선 정당 사회자 대표대회 연석회의 갖고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 요게 이거 단체 명사하고 한 것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여기 남북협상 첫 단계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각 정당 대표들이 이제 연설하면서 연석회의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합의했던 것이 뭐냐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국의 군대 즉시 철수, 그다음에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조선 정치 정세에 대한 저지서를 채택하고요. 그리고 여기 단계 끝난 다음에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15인 지도자 협의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 박헌영 등 남쪽 대표 6명과 이때 박헌영은 이제 북쪽에 있었지만 일단 남로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남쪽 대표로 참여했던 거고 그다음 김일성, 김두봉 북쪽 대표 4명이 이제 참여했죠. 그래서 이제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명분을 했지만 실제 북한은 정치 이용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5인 그다음에 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남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4개 당의 공동 성명서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반영된 거야. 그래서 미소 양국의 어떤 즉시 철수, 양군의 즉시 철수, 외국군 철수 및 내전 발생 부인, 그 다음에 전 조선 정치의 구성을 통한 총선거, 전국 총선거 시행 및 정부 수립, 남한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회담을 거치고 나서 세 번째가 했던 것이 사기회담이죠. 예, 사기회담은 요임회담이라고 했는데 4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여기에서 남한 대표, 여기는 북한 대표죠. 여기에 4명의 김씨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기회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형 결의를 하게 되는데 남한에 대한 북한의 송전을 계속하자.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남한은 그 발전기가 별로 없었어요. 발전소가. 북한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기를 받아 썼어요. 예, 그때 북한은 그 당시 이제 전기 발전소가 많았죠. 수력 발전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북한이 계속 송전을 해줬는데 그걸 계속 해주겠다. 근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지죠. 50 단독 선거 딱 하자마자 북한이 그냥 단절해버려.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의 단전 때문에 그 남한이 잠깐 이제 전기 부족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연백 지역의 수의적 개방. 그래서 연백 같은 경우에는 38도선 보면 항해도 지역 있죠. 항해도 연백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당시 38도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보면 지도가 그런데 38도선 건데 38도선 보면 여기 월경지가 있어요. 이 월경지. 이게 이제 월경지 38도선 보면 이 월경 항해도 지역에 남한 땅이 있거든요. 예. 요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요 상류 지역을 이제 뭐냐 북한이 이렇게 차단했기 때문에 저수지를 여기에 물을 좀 공급해달라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3개 결의가 있다. 조만식 월남 약속 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합의가 실패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주요 합의가 뭐냐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 실수 있는 건데 이거 다 이제 뭐냐면 안 됐다. 원래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 어차피 남북 협상을 이제 진심으로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자신이 단독 정부를 만들기 전에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실패했고 1차 남북협상이 이제 실패하고 나서 좀 있다가 2달 뒤에 2차 남북협상을 개최해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의 어떤 그 좌우익 간의 어떤 단체들이 모여갖고 만든 남북협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정당들만 구성된 거야.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게 김규식과 김규가 불참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1차 남북협상 관련된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가정들이 구체적인 가정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있죠. 가정들. 그래서 예전에 전조선 정당 사회대표자 연석회의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아마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도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상임회담도 나올 수 있고 15인 지도자 협의회도 나올 수가 있죠. 하여튼 되게 이제 여러 차례 거쳐갖고 남북 협상을 진행했다. 여러 단계 그 회담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시작되죠. 50 단독 선거. 그래서 재헌국회가 이제 열고 임기 2년의 초대 국회가 국회를 대한민국 정하고 헌법을 제정 공포했다. 재헌헌법을 공포했죠. 이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이 15년 개정교과서에 많이 실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거 찾아서. 여기에서 결정된 정치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고요. 대통령을 어디에서 이제 선발하냐면 국회에서 선출해서 내각 책임제 요소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재헌국회는 무소속이 85석을 다수 차지했고 이승만이 이끌었던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55석이 있고 그다음 한국민주당과 군소 우익 정당들이 연합하여 과반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이제 물론 무소속이 많긴 하지만 이승만이 친이색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김구는 50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뭐 대통령 후보에도 들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그 보충 페이지 보면 그 50장 그 총선 결과의 결과죠. 예. 그래서 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 대동청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민족청산단 이런 애들은 다 이승만 계열이에요. 이승만의 친이색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국회에서 그 정 부통령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는데 정 대통령 그 대통령은 이승만이 이제 됐고요. 부통령은 이시영이 됐어. 지금 부통령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이에요. 48년 8월 15일이죠. 8월 10일 날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국절이니 정부 수립이니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엔으로부터 공인받고요. 그 후에 조금 있다가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이제 수립이 돼요. 북한은 이제 이미 1946년부터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립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공포하지 않다가 이때 남한이 이제 뭐냐면 먼저 수입한 걸 보고 이제 9월 9일 날 수입한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수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단의 책임은 너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 같아. 그래서 남북 협상도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단독 정부 그 방향으로 굳혀졌죠. 북한도. 그래서 남한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결과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선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볼게요. 요건 갑자기 미군정이 경제정책이 나오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왔다 갔다 요거부터 보정해. 요게 진행대로 하니까. 예. 그래서 미군정 경제정책 부분은 좀 쉬었다. 다음 시간 할게요. 다음 시간에요. 예. 세 번째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1번이야. 세 번째 인증은 91번입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